아는 과학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는 과학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생에서 처음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추석 연휴에 다른 사람들 다 쉬고 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시험 범위 4단원입니다. 4단원 기체의 성질, 첫 번째 중단원 기체 입자의 운동 단원입니다. 이 단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입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입자는 뭐라 그랬죠? 맞아요. 알갱이입니다. 알갱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알갱이를 우리는 입자라고 얘기하고 그 입자들 중에서도 어떤 상태? 맞죠? 기체 상태의 입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요번 단어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상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128페이지부터 시작하니까 준비를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과학 시간에 공부를 아마 했을 거예요. 풍선이나 주사기, 피스톤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부피가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넣었을 때나 주사기에 바람을 넣고 공기를 넣고 피스톤을 꾹 눌렀을 때 뭔가 나타난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현상들이 공기를 더 많이 넣으면 풍선이 더 부풀어지고 피스톤을 꽉 누르면 부피가 왜 줄어들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체 입자들은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서 이렇게 좀 적으면서 할게요. 기체 입자의 특징은 일단 매우 작아요. 당연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입자와 입자들 사이에는 뭐가 있죠? 맞아요. 이렇게 빈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기체 입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매우 작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사용하냐면은 뭘 사용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입자 모형이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해서 그려서 만들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 녀석들을 이거야 저거야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입자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들은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데요. 이렇게 압력을 꽉 줬을 때는 힘들어 이러면서 한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의 변화도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우리 기체 입자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가지고 노나요? 이렇게 풍선을 불었어요. 풍선을 부르는데 일주일 정도 풍선을 불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한 일주일이 지나면 이렇게 쭉 작아진 쪼그라든 풍선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자, 그림을 또 그릴게요. 풍선을 이루는 이런 고무 입자들이 고체 입자들이겠죠? 풍선은 고체니까 고체 입자들이 있는데 그 입자들 사이에 분명히 틈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봐도 이만한 틈이 있겠죠, 지금. 이 틈이 있고 공기 입자들은 그거보다 크기가 작아요. 색깔을 바꿨나? 바꿔주네요. 작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공기 입자들이 정말 천천히 이렇게 그 고무 고체 입자들 사이 틈 사이로 이렇게 천천히 빠져나가게 돼서 고무 풍선이 이렇게 쪼그라진 고무 풍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역시 공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기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히 기체 입자들, 공기만 이런 기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체 입자들도 액체 입자들도 모두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간단하게 알면서 이 단원의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입자의 특징인 입자의 운동이 나옵니다. 입자의 운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부를 딱 많이 한 친구는 이 두 단어가 떠올려져야 돼요. 뭘까요? 맞아요. 첫 번째는 확산이고요. 맞아. 두 번째는 뭘까요? 증발이라는 단어가 떠올렸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잘한 거예요. 이 확산과 증발은 굉장히 중요한 기체 입자들의 운동 특징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다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가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향수를 뿌리고 오면 그 친구를 만나는 즉시 냄새가 나고요. 친구한테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멀리 있는 친구도 이 향수 냄새가 느껴지게 돼요. 이게 바로 확산인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좀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 친구가 방구를 뀌는데 저쪽 반대편에 있는 친구까지 냄새가 다 확산이 돼서 수업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게 바로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산의 뜻을 첫 번째로 먼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확산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 쓸게요. 그냥 확산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어떻게 움직인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을 바로 확산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는 이렇게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산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향수 냄새나 음식 냄새나 이런 것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까요? 우주 공간 공기가 없잖아요. 그런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이 확산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친구는 공기가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입자들이 잘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할 거고 어떤 친구들은 진공 상태에는 공기들이 방해를 하지 않으니까 더 잘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도 할 건데요.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정답은 진공에서 더 잘 확산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공기 중에는 이런 공기 입자들이 뭐 산소나 질소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여러 개의 공기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진공에는 어때요?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공기에는 이렇게 공기 입자들이 있고요. 여기에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향수 입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확산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 조금 더 그릴까요? 공기 입자를. 공기는 많으니까요. 공기만 이렇게 많이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할 때 진공에서는 방해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스스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퍼져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공기 입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이쿠 이 친구도 부딪히네. 어이쿠 이 친구도 부딪히네. 이렇게 피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피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피해 가야 되겠다. 어때요? 공기 사이에서 물질의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디가 더 빠르다? 맞아요. 진공에서 확산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이 확산의 뜻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얘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마약 탐지견 나와요.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찾을 때. 또 어떤 게 있어요? 전기 모기향이 퍼져서 모기를 잡을 때. 너무 많죠? 또 더 해볼까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급식소에서 교실까지 날 때. 또 친구의 방귀 냄새가 구석에 있는 친구에게까지 퍼질 때. 이런 굉장히 많은 예들이 바로 확산의 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방귀 생각을 하니까 약간 웃기네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어떤 단어요? 맞아요. 증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증발. 뭐가 없어졌다, 증발되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증발의 특징은, 증발의 정의는 뭘까요?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입자가 스스스 아니고요. 스스로 움직여. 움직이는데 어디서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움직일까요? 맞아요. 바로 액체 표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액체 표면에서 뭘로 바뀐다?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바로 증발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요?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 또한 뭘 공부해야 될까요? 예를 공부해야 되겠죠. 맞아요. 예를 공부해야 됩니다. 증발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가장 간단한 거는 요즘은 건조기를 많이 쓰지만 빨래가 마른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바닷가 염전에서 물이 증발해버리고요. 뭐만 남는다? 소금이 남는다. 이런 것들. 마당에 물을 뿌렸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니까 말랐다. 교실에 물걸레로 청소를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뽀송뽀송 잘 말랐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증발의 예가 될 겁니다. 맞죠? 이런 것들. 자, 기체가 움직이는 조건 두 가지 공부했어요. 기체가 움직이는 운동 종류 두 가지 공부했어요. 바로 확산과 증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보너스로 공부를 하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 중에 증발과 좀 유사한 끓음이라는 게 있죠. 끓음은 여러분들이 뭘 끓음이라고 그래요?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만들 때 물이 끓었다. 이럴 때 끓음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봅시다. 끓음과 증발을 비교해보면요.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끓음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나 하면 끓는 점. 다시 말하면 온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같으면 몇 도가 돼야 돼요? 맞아요. 100도씨가 돼야 돼요. 하지만 증발은 온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상관없다는 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상관없다는 말은 온도가 높지 않아도 잘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뭐는 알아야 되냐면은 온도가 높으면 잘 일어나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증발은 아까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증발은 색깔을 바꿔봅시다. 물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증발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일어나요. 선생님이 모두 라이브로 하는 거라서 그림도 좀 빠르게 그려요. 원래 선생님 글자 엄청 잘 쓰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액체 표면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액체 표면에서만 이렇게 날아가요. 증발은. 하지만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끓어요? 안 끓여봤어요? 그러면 당장 끓여보세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물 정도는 끓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가위를 하면 밑에서부터 사실 끓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가 지금 어떤 조건이 맞았다. 온도 조건이 맞아서 물 같은 경우에 100도씨가 도달을 얘가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다가 100도씨가 온 물에 100도씨가 다 돼버리면 온 물 전체에서 복작복작 끓게 되겠죠. 이게 끓음과 증발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것도 교과서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확산이나 증발이 일어날 때 입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화장실 냄새를 맡아볼 때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심하게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온이 높을수록 기체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젖은 머리를 말릴 때도 찬바람으로 말리는 것보다는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면 훨씬 빠르게 마르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확산이나 증발이 잘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 증발 이렇게 화살표로 할게요.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빨래가 잘 마를 조건,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을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름에 잘 말라요? 겨울에 잘 말라요? 여름에 잘 마르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돼요. 두 번째, 습도, 비 오는 날 잘 말라요? 건조한 날 잘 말라요? 맞아요. 건조한 날 잘 마르니까 습도가 낮은 날 잘 마르는 것 같아요. 맞죠?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람이 잘 불 때.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운동하고 나서 입고 있던 옷을요, 꼬깃꼬깃 접어놓는 게 잘 말라요? 넓게 펴놓는 게 잘 말라요? 그렇죠. 넓게 펴놓는 게 잘 마르죠? 그걸 뭐라 그러죠? 맞아요. 공기하고 닿는 표면적이 넓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증발이 잘 될 조건이고요. 추가로 확산의 속도도 아까 잠깐 정리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자가 있으면 방해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빠른 곳은 어딜까요? 맞아요. 진공 상태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했죠.
기체가 빠를까요? 액체가 빠를까요? 당연히 기체가 빠르겠죠? 그 다음에 액체가 느려요. 제일 느린 곳은 어딜까요? 고체일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자 모형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진공은 없어요. 기체는 금성, 금성 있겠죠? 액체는 그나마 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고체는 어떻게 있어요? 맞아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확산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방해한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순서로 확산의 속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확산 가정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가 좀 잘 되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 아는 과학쌤.